안녕하세요, 따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독재자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 중 하나로 꼽히는 인물, 바로 소비에트 연합,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입니다. 스탈린은 소련을 초강대국의 지위에 올려놓은 지도자이자 피해 숙청으로 불리는 대숙청으로 공포 정치를 한 독재자인데요. 스탈린이 워낙 유명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OTT를 통해 볼 수 있는 스탈린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는 거의 없더라고요. 어렵게 찾은 오늘의 다큐멘터리 영화는 피해 숙청 시기 수용소로 끌려갔던 여성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굴라크 수용소의 여인들입니다. 영화 소개에 앞서 스탈린에 대해 살펴보자면 플레임은 이오시프 비사리오노비치 스탈린인데요. 1922년부터 1952년까지 30년 동안 소비에트 연방의 제2대 최고 지도자를 지냈고, 그중 1946년부터 그가 세상을 떠난 1953년까지 소련 장관회의 주석에 재임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소비에트 연방 제1대 최고 지도자는 소련 공산당 창립자이자 소련의 국부로 평가받는 블라디미르 레닌입니다. 스탈린은 이 레닌 휘하에서 러시아 혁명에 참여하여 러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소비에트 연방을 건국하는 데 일조한 볼셰비키 출신 정치인입니다. 볼셰비키는 러시아어로 다수파를 뜻하는 단어로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이 두 파로 분열할 때 레닌이 이끈 좌익의 다수파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반대인 소수파는 맨셰비키라고 불렀어요. 스탈린으로 돌아와서 그는 레닌이 죽은 후 리더의 자리에 올라 30년이 넘게 소련을 통치한 인물인데요. 그는 이전에 낙후되어 있던 농업사회 기반의 소련을 공업국가로 전환시키고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소련을 미국과 함께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초강대국으로 만든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류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 했을 때 스탈린이 늘 손에 꼽히는 이유는 스탈린이 자행한 끔찍한 공포 정치와 학살 때문인데요. 정적들을 모두 몰살해버린 대숙청, 오늘 영화에 나오는 굴라크 수용소, 소련 서부 포로 수용소에 폴란드 제2공화국 엘리트들을 2만 명 넘게 학살한 카친 학살, 약 300만 명이 희생되었다고 알려진 우크라이나 대기근 등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영화 굴라크 수용소의 여인들과도 연결되는 대숙청과 굴라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우선 대숙청은 스탈린 집권기인 1937년부터 1938년에 소련의 정치, 경제뿐 아니라 문화예술, 과학기술 등 전 분야에서 스탈린 체제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이거나 비판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모조리 숙청한 사건입니다. 숙청 대상에게 스파이 혐의 등으로 사형을 판결하는 방식으로 숙청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발견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이 시기에 사형이 집행된 인원은 68만 1692명이며 굴라크 수용소로 보내져 질병, 고문 등으로 사망한 인원은 13만 6520명이라고 합니다.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망자의 숫자를 95만 명에서 120만 명 사이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그 수가 지나치게 많아서 이 대숙청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법살인 사례로 꼽힌다고 합니다. 이 대숙청으로 스탈린과 함께 러시아 혁명을 이끌었던 고참 볼셰비키들도 대부분 처형되거나 체포되기 전에 자살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스탈린은 1937년 11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적들을 모조리 없애버릴 겁니다. 설사 그들이 옛 볼셰비키라도 우리는 그들의 일족, 그들의 가족까지 없애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과 행동으로, 그렇습니다. 생각만으로도 우리 사회주의 국가의 통일을 해치는 자는 모두 가차없이 처단할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한 혁명 동지이자 정적들을 모두 제거한 스탈린은 절대 권력을 쥐게 되었는데요. 이 피바람은 당과 행정부의 간부들에 이어 자신을 반대하는 학계와 언론, 문화예술계 등으로도 퍼져나갔고 결국 민간인을 포함한 온 사회로 뻗쳐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오랜 시간 스탈린의 공포 정치가 소련을 뒤덮었죠. 여기서 언급된 이 굴라크는 좀 더 긴 역사를 갖는데요. 굴라크는 국가보안국의 한 지국으로 처음에는 범죄자들의 강제 노동과 수용,
구금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던 기관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악명이 높아지면서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강제 노동의 대명사로 쓰이고 있죠. 그리고 굴라크 시스템이라는 말은 이 굴라크에서 자행된 비윤리적이고 폭력적이며 부당했던 모든 일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들도 이 소련의 굴라크를 모방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굴라크는 스탈린 통치 기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데요. 과거 러시아 제국 시절 정부는 시베리아를 개척하기 위해 정치범들을 시베리아로 보내 건설, 벌목 등과 같은 중노동을 시켰는데요. 이 시베리아 유형이라는 형벌에서 영향을 받아 굴라크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굴라크는 앞서 얘기했던 러시아 혁명 이후 혁명을 일으킨 이들의 파벌 싸움으로 일어난 러시아 내전 때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굴라크를 활용한 조직적이고 정교한 탄압이 시작된 것은 스탈린 정권 시기입니다. 당시 굴라크가 체계적이고 삼엄하게 관리되기 시작하면서 시베리아로 보내진 사람들은 절대 도망갈 수 없었고, 거기에 스탈린 대숙청 시기에 수감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수감자들에 대한 처우도 굉장히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시베리아 수용소 하면 떠오르는 그 악명 높은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이죠. 굴라크에 끌려간 사람은 앞서 이야기했던 정치범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정치범으로 낙인 찍혀 끌려온 평범한 시민부터 정치범의 가족, 전쟁 포로, 외국인 등 다양했다고 합니다. 굴라크는 걸린 목적이 학살이 아닌 노동력 착취였다는 점에서 나치의 유대인 수용소와는 다르지만 추운 기후와 열악한 환경 때문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못지않은 최악의 수용소 중 하나로 꼽힙니다. 형기를 마치고 굴라크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있었지만 끌려간 사람들 중 상당수는 굴라크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소련이 해체된 뒤 수많은 기밀 문서들이 공개되었지만 이 굴라크에 대한 문서와 기록은 아주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굴라크에 대해 인식할 때 중요한 점은 현재 굴라크와 관련해서 존재하는 대부분의 정보가 당시 수감자의 회고라는 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굴라크 수용소의 여인들도 이 굴라크에 끌려가 고통받았던 여성들의 회고를 담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굴라크에 끌려갔다가 살아남은 이제는 90세 안팎의 나이가 된 생존자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통해 스탈린 시대의 아픔과 잊혀져가는 비극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영화는 20세기 위대한 시인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소련의 시인 안나 아흐마토바의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탈린을 추종하는 국민들과 굴라크 희생자를 기리는 이름 돌려주기 행사를 함께 비춥니다. 이후 1930년대 스탈린의 억압 아래 굴라크 수용소로 끌려가 생활했던 6명의 여성들이 나옵니다. 가족, 체포와 수감, 죄수 이송, 수용소, 추방, 유산, 이렇게 6개의 챕터로 구분되어 생존자들이 당시를 회상하고 또 현재 어떤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베라에케르, 그녀는 미국에서 유학 후 강의를 하던 아버지가 사회주의 건설에 힘을 보태기 위해 소련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소련에 온 19살 소녀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스파이 혐의로 체포된 아버지는 가족을 볼모로 한 협박에 이를 인정하고 처형당했고 어머니도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음악가를 꿈꾸며 피아노를 치던 베라는 전쟁이 시작된 날 파티를 열어 파시스트 찬가를 연주했다는 거짓 혐의로 체포되어 굴라크로 끌려갔는데요. 베라뿐 아니라 영화에 나오는 생존자들은 다양한 사연으로 굴라크에 끌려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생존자들의 인터뷰에서 정말 있었던 일이에요 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영화에서는 유일하게 보존된 굴라크 페름 36 박물관이 나오는데요. 굴라크에 대한 흔적은 거의 사라지고 살아남은 이들의 목소리만 남은 지금 그들의 회고가 스스로 계속해서 진짜라고 주장해야만 하는 증언이 된 것 같아 마음에 걸렸습니다.
굴라크에서 돌아온 후 굴라크에서의 생활을 세계에 알린 작가 솔제니친의 조수로 일하며 힘이 남아있는 한 그를 도울 거라는 나데지다 레비스카야.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 수용소에서 쓰던 것과 같은 그릇을 계속해서 쓰고 굴라크에서 죽은 이들을 찾는데 남은 삶을 헌신한 페크라 안드레예바,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 함께하는 이들이 모인 이름 돌려주기 행사. 영화는 마지막에도 이렇게 스탈린 시대의 비극을 기억하려는 이들과 스탈린을 존경하고 기리는 이들을 나란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자막과 함께 끝이 나죠. 이번 다큐멘터리 영화 굴라크 수용소의 여인들은 1시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영화로 굴라크에 대한 인터뷰를 중심으로 흘러가는데요. 이 스탈린이라는 독재자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이 영화뿐 아니라 몇 가지 컨텐츠를 함께 얘기해 볼게요.